한번 이용균 부장 한번 예상해 보시죠. 한화가 데이터 팀이 정말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들려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 네네.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이제 세월이 네. 쌓이면서 현장과의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다고 하는데 제 점수는요. 예. 올해 네. 하나에서 가장 관심이 큰 선수가 그 선수죠. FA 시장 통해서 LG에서 온 최은성 선수잖아요. 6년 90억 사인하고 왔는데 최은성 선수가 지금 하나 스프링 캠프 이제 합류해서 네. 한 달 이상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손혁 단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은성 선수 캠프에서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단 기대치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입을 한 거고요. 뭐 일단 많은 뭐 홈런이라든지 장타율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뭐 외야에서도 수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저는 좋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끌어줄 그 리더를 도와주는 선수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은서 선수가 사실 그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오선진 선수나 이태양 선수나 뭐 정우람, 장민재, 최재훈 이런 선수들도 자기들도 이제 같이 도와주려고 하면서 좀 한 명의 리더가 아닌 여러 부분들이 나눠서 지금 잘 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은 선수는 첫날 연습 끝나고 나서 바로 특타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워낙 연습량이 많은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제가 언론에 인터뷰에 몇 번 얘기했듯이 베테랑이 나이가 들어서 베테랑이 아니라 스스로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말을 지금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은성 선수 성실하죠. 네. 예, 성실하죠. 예. 그리고 저 지난 겨울에 최은성 선수 잠실 인근에서 개운훈련 하는데 네네. 제가 만나가지고 그 냉면집 가가지고 맞아. 갈비찜 섞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오전 훈련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함께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최은성 선수가 거기에서 같이 훈련하던 후배들을 우르르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식당으로. 돈은 남부장이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심 제가 그래서 이제 냉면하고 갈비찜하고 이제 제가 좀 내야겠다. 이 정도는 낼 수 있다. 베테랑 기자가 그렇죠. 또, 예, 그래도 뭐야 이 뒤에 이게 예, 다른 걸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따라오고. 예, 그리고 뭐. 예, 그 최우 선수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혼자 그 리더십을 갖고 팀을 끌어가서는 뭔가 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제한적이다. 그 중고참 선수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뭔가 같이 케미를 이루어서 팀 전체의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화를 하나에 가서 이식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손혁 단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최은성 선수가 한화에 가서 쓴소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한화는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믿을 만한 형의 쓴소리 여기 좀 부족한 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헬멧 집어던지고 이러는 쓴소리가 아니라 적절하게 약간 긴장될 수 있는 그런 쓴소리를 잘하는 물론 자극 이런 거 필요한 팀인데 감독이 아무리 강하게 푸시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어떤 조직이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샌디에이고 매니 마차도가 그런 걸 좀 잘해요. 그렇게 팀 내에 고액 연봉 베테랑 선수가 이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고액 연봉 선수는 밑에 친구들이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은성도 같은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 게 이거 좀 많이 받은 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형이 어떻게 끌어주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맞죠. 우리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LG 김현수, 네. 예를 들어 롯데에서 뛰다 은퇴한 이대호 선수들한테도 뭐 그런 기대를 해왔던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3년 차를 맞는 수비로 감독에 대한 손혁 단장의 생각도 들어올 때가 됐는데요. 손 단장이 미국 생활도 했고 옛날에 또 톰 하우스한테 배우기도 했고 트리플 A 뛰기도 했고. 되게 어떻게 보면 국내 야구인 중에서 아메리칸 스타일에 가까운 야구.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어쨌든 미국 생활에 대해 익숙한 예. 단장이기 때문에 수비로 감독과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수비로 감독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도 좀 더 이기는 쪽에 집중을 하시려고 생각을 한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뭐 감독님이 스스로 이제는 조금 올라갈 때가 됐다. 처음에 미팅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좀 더 다른 운용을 작년보다는 뭐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당연히 계속 하위권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뭐 내년, 후년 이렇게 점점 성적을 내려면 매년 최하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런 이 스텝을 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님과 공유도 하고 있고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일단 물론 이제 경기하는 걸 뭐 또 저 같이 지켜보면서 또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지난해 그 하나의 개막전이 잠실 맞아요. 부산전이었어요. 네네네네. 개막전 선발이 그 토종 에이스였죠. 네. 김민우 선수였는데 그렇죠. 김민우 선수 물론 좋은 투수지만 네. 두산에서 상당히 김민우 선수가 나오니까 조금 의아해 하더라고요. 두산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대는 라이언 카펜터 선수였거든요. 카펜터 선수가 2연전에 나오질 않았어요. 아예 뺐고. 예, 예. 네. 그때 그 스베러 감독의 얘기는 토종 에이스의 상징성, 국내파 에이스를 키우는 뭐 이런 그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팀 빌딩의 상징 같은 거죠. 예, 근데 저는 그게 하나의 방향성에서는 그게 뭐 건실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나의 지금의 방향성은 이기는 야구. 이기는 경기는 이기는 경기. 예, 그렇습니다. 1차전도 가장 센 투수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한화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겨야 하는 경기 중후반 결정이 좀 늦었다. 예.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여기서 왜 이렇게 하지? 그랬다가 뒤늦게 막 이기려고 달려들어가고 이런 느낌들을 주는 경기 운영들이 좀 있어서 육성과 승리사에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긴다고 했으니까 이긴 경기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장 우승은 아니더라도 팬들 입장에서 오늘은 뭐 선발 매치업 등등을 고려할 때 뭐 이길 수 있겠구나 싶으면 그런 경기 딱 잡아주는 이런 경기를 하면 하나 팬들이 더 즐겁겠죠. 예. 선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연장선상에서 네네네. 팬 질문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G4님인가요? 네. 선발진 구상 하나의 올 시즌 선발 로테이션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대신 질문을 손혁단장에게 보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문동주 일단 좋은 투수입니다. 작년에는 저는 신인은 제가 워낙 신인한테 유독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투구 내용을 볼 때는 좀 끝이 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 저도 요번에 마침 오늘 이제 문동주 선수 연습 경기 첫 경기를 봤는데 속구의 힘도 확실히 좋아졌고 커브의 각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여유 있어졌고 그렇다고 막 제가 기대치가 막 10승이다 15승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선발 한 자리의 로테이션은 충분히 돌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외국인 선수 2명에 뭐 김민우 선수 그리고 뭐 문동주 선수 남지민, 장민재, 한승혁 이렇게 싸움을 해서 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한승주 선수가 요즘에 최근에 좋아졌고 김재영 선수도 괜찮아서 거기서 떨어지는 선수를 뭐 한 명은 롱릴리프로 하고 또 한 명은 뭐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맞춰서 돌린다든지 또 한 명은 불펜에 내려가서 구위들이 다 150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제 미리 지금 감독님하고 미팅을 했고요. 또 오키나와 캠프 끝날 때쯤 또 시범 경기 들어갈 때쯤에 다시 공유를 하면 그때쯤 되면 뭐 선발 로테이션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대로 4명은 확정적이죠. 외국인 투수 2명과 김민우, 문동주까지. 4명은 확정적이고 그 뒤에 이제 남지민, 장민재 그리고 기아에서 온 한승혁 선수들이 후보군에 있고요. 지난해 하나는 선발 평균 자책 4.88. 선발 전체 이닝도 683.2이닝. 뭐 최하위였습니다. 불펜도 많이 쓰고 그랬죠. 사실 뭐 그냥 빈자리 메우느냐고 뭐 물론 그렇게 얻어진 경험들이 올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일단 선발진 지표가 얼마 달라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속 빠른 선수들이 많다는 것. 이건 좀 긍정적이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치 스미스도 9위로 승부하는 투수들이고 지금 리그 환경상 이 정확도는 물론 투수에게 생명인데 제구는 무조건 생명인데 리그 환경이 투고 타조로 바뀐 가운데서 공이 빠른 선수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야구 스카우트들이 쓰는 용어로 실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실링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터지면 완전 장난 아니. 이런 상황의 조건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팬 질문인데요. 인천 왜 그래님의 질문. 기대되는 투수와 타자는 누구인가요? 일단 저는 뭐 투수는 뭐 문동주 선수가 워낙 지금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승주 선수가 좀 이게 성장이 있었고 특히 작년 시즌 마지막에 선발로 나가서 좋은 경기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승주 선수가 좀 성장을 해주면 이 전체적인 선발 로테이션이나 불펜의 활용도가 워낙 높아져서 제가 혼자 좀 많이 성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야 쪽에서는 그러니까 야수 쪽에서는 저는 이 문현빈 선수가 저는 정말 신인은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또 시범 경기 때까지도 정말 믿지 않는 스타일인데 시즌을 끝나야만 믿는데 문현빈 선수는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이렇게 타격에 따라가는 모습이나 수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시범 경기 때 그 고등학교 때 봤던 변화구들보다 좀 더 날카롭게 움직이고
좀 더 볼 끝이 좋은 직구를 만나면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뭐 기대되는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투수 중에는 한승주 선수 얘기를 많이 네네. 하네요. 부산고 에이스 출신인데요, 이 선수가 지난해 마지막에 두 차례 선발 마운드에 올랐어요. 결과는 뭐 중간으로 나오면서 15.2이닝 동안 평균 자책 6.32로 아직은 뭐 그냥 구속이 아주 빠른 투수는 아닌데 이 선수가 캠프에서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봐서는 뭔가 올 시즌 1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선수가 1군 투수 전력에 가세해 준다면은 하나의 어쨌든 그 투수 전력의 데스는 강해지는 거죠. 투수는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은 중간에 롱 릴리프 역할을 예. 해주면 안정적으로 예. 이게 팀 전력에 굉장히 큰 보탬이 여기 되거든요. 야수는 문현민 선수 얘기 많이 하네요.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현장 캠프에서도 많이 나오고 올해 입단한 고졸 선수고 2라운드 1번 지명 선수인데 전체 1번 지명 선수인 서울고 김서현과 함께 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1군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김서현이 뭐 워낙 뭐 말도 많고 맞습니다. 뭐 시끄럽기도 했고 이미 유명해졌는데. 근데 이제 문현민 선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고 이루수와 유격수 모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에서는 일단 정그루 느낌? 고졸 1년 차에 아주 큰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잘 성장하기를.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카노이드 9384님 질문. 히어로즈와 SK에서 투수 코치, 감독 그리고 한화에서 단장 세 보직 모두 했는데 손혁 단장에게 단장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냥 운이 좋게 투수 코치도 했었고 뭐 감독도 했었고 이렇게 단장도 지금 하게 됐는데 감독을 한 것이 단장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신경을 덜 쓰게 또 어느 부분이 약해지면 미리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을 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이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구나. 이때는 얘기를 안 했으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조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장을 딱 하면 뭐 마땅히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혹시 감독을 해본 것이 네네. 단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밝히는 게 눈에 띄네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뭐 그 구단과의 대화에서 어떤 부분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그런 거는 어쨌든 짐작하고 계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감독이 얘기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게 더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팀이든 간에 감독이 어쨌든 그 위상이 무너지면 팀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손흥민 단장이 그 부분을 잘 읽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김성원 감독 오셨을 때 네. 감독님이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 김원영 주장에 대한 빚이 있다 얘기하시면서 예. 사실은 감독이 직접 선수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김원영 주장이 당시 예. 주장이 그걸 막 대신다 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독이 구체적으로 뭘 하지 어렵지만 단장이 알아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예, 거라고 있습니다. 믿고 그걸 예. 잘 안다는 것이고 예. 전반적으로 하나가 네. 예, 준비를 좀 건실하게 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냐 이건데 네. 한번 이용균 부장 한번 예상해 보시죠. 한화가 데이터 팀이 정말 잘 돼 있다는 예. 얘기를 들려요. 그 다른 팀에 있다가 예. 이제 한화 간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이 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빙빙 돌리지 마시고 예. 네네.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이제 세월이 네. 쌓이면서 현장과의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다고 하는데 제 점수는요 예. 최소한 68승 할 것 같아요. 68승. 네. 68승이면은 그러면은 5강에 한 6위, 7위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72승이 5할이니까 예, 거기서 예.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계산한 건데 뭐 마이너스 4, 5 정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테이션만 돌아가면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잘 됐을 때 희망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거긴 한데 그 수베로 감독이 3년 차잖아요. 예. 계약 마지막 해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열쇠입니다. 초반에 네. 하나는 초반에 어느 정도 잘 달려야지 네. 감독도 힘을 받고 뭔가 레임덕 없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뭐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작년에 롯데가 4할 오픈 7리 했는데 8등. 예,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그레이드 선수가 막 중심 잡고 그러면은 저는 그 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위라는 게 사실은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네네. 상대 평가고. 그런데 지금 저는 KT랑 LG 빼고는 무너질 여지가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 두 팀만 적어도 상위권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우승팀 SSG도 빼놓으셨습니다. SSG 조금 위험한 요소가 많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예, 좀 불펜 같은 게 약세고 등등 있고 추신수 선수가 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떨지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음. 좀 하여튼 리스크가 있는데 네네. 두 팀은 투수력이 있기 때문에 KT랑 LG는 일단 물량 어떻게든 간다. 가장 중요한 근간은 선발 로테이션 유지. 맞아요. 그 또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수 펠릭스 페냐랑 그 현역 단장이 지금 자랑한 버치 스미스가 건강하게 헬시 베이스볼을 1년 내내 하는 거. 헬스가 중요하다, 헬스가. 예. 네. 헬시 베이스볼 비웃는 좀 독특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KBO 리그는 WBC 체제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사실은 내심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WBC 때 이 경기 끝나고 예. 라이브를 좀 켜보려고 하거든요. 예. 저희 이제 구독자 수도 이제 우리 볼펜심 여러분들도 한 5천 명쯤 됐으니까 네. 5명은 들어오시겠죠, 적어도.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 어땠는지, 그리고 선수 운영 어땠는지,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라이브 예. 키면 많은 성원 예.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근데 장비 테스트 이슈가 좀 있어서 예. 가능하면 안 그러지고 안정적으로 예. 해야 되잖아요. 그 이슈가 있어서 완전히 정해지면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심 여러분들 많은 기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5명은 좀 아쉽고요. 그래도 뭐 두 자릿수 시청자분들은 와서 저희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한번 저희가 하면서 테스트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